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 원칙은 뭐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간단합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무죄 추정 끝이거든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 한 페이지로 무죄 추정에 관한 거의 대부분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나중에 넣으면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것만 알면 다 풀릴 수 있다니까요. 무죄 추정이 언제까지 되느냐? 이게 언제까지 무죄 추정이 언제까지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볼 거고요. 이게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가? 헌법에 두고 있으면 헌법상의 원칙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가? 무죄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다음 무죄 추정 원칙 위반과 위반 아닌 것들 이런 판례들이거든요. 이 판례는 우리 2단계에서 우리가 할 거고. 그다음에 무죄 추정, 우리 법에서 누구가 무죄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느냐, 또 어느 단계까지 무죄 추정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럼 책을 통해서 볼게요. 그리고 이 필기노트 뭐 간단하게 정리한 것 하나 듣고 싶다 하면 올려져 있다라고 했죠.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페이지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니까. 자, 무죄 추정 원칙이요. 367페이지.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 있습니다. 유죄 판결 선고입니까? 확정입니까? 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러면 선고하고 확정은 다르냐? 다르죠. 여러분. 선고되고 나서 7일 지나야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7일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죠.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그리고 수동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와 보면 자, 1번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에 헌법상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헌법과 수동법 모두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 무죄 추정 원칙의 내용. 자, 무죄로 추정받고 있기 때문에요. 무죄라고 일단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수사를 할 때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야 돼요. 불구속 상태로. 왜? 무죄인데 어떻게 가둬요. 그리고 뭐 수갑이나 보석 같은 것도 무죄니까요.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도주나 거를 억제하는 한도에서만 수갑이나 보석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무죄로 추정받고 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때도 유죄라는 편견을 심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주의라는 거, 편견 막기 위한 일본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공판 단계에서도 아직은 무죄 추정이 돼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 보장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재판 끝내야 되고, 유죄를 때릴 때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정, 다른 말로 입정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거죠. 피고는 무죄로 추정되니까.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 나갈 때 유죄가 확정된 자가 콩밥 먹을 때 입는 수의 착용 있죠. 수의, 재소양 의류. 수의 착용을 강조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소심 단계에서도 무죄 추정되죠. 그런데 여러분,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파기해가지고 2심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을 때 2심에서 이제 다시 재판을 하는데 이때 이놈이 도망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는 각 신건마다 2차 2월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다라 돼 있죠. 각 신건마다 2차 2월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다 돼 있죠. 2차 2월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한가?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게 무죄추정 원칙 위반되는가? 위반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무죄 추정이니까 구속하지 말고 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갑이나 보석 같은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도망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구속을 해야 되겠죠. 도주나 거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수갑이나 보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무죄로 추정받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속하면 안 되고 수갑이나 보석을 쓰면 안 되는데 도망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이게 구속 사유잖아요. 이때는 구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친다거나 칼을 들고 한가하면 이거 억제하는 한도에서 수갑이나 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석줄. 이런 것조차도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을 하게 한 경우에도 2심에서 피고인이 도망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이게 구속 사유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 신건마다 1심, 2심, 3심 각 신건마다 두 번에 걸쳐서 두 달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다는 법 규정이 있잖아요. 까먹었을 건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공부했어요. 이 법 규정에 입각해서 구속을 하는 거, 이게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 보기는 어렵죠. 그 이야기가 상소 단계에서 무죄추정에 나옵니다. 그 지난 글자 빨리 읽어보세요.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형사절차 이해 분야에서도 무죄 추정 되는가? 되죠. 무죄 추정은요. 형사절차 말고도 무죄 추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한 구변호사법에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무죄추정은 지급 안 된다 했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기소가 되어도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업무정지를 명한다고요? 무죄추정은 지급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번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거. 무죄추정 지급 안 되죠. 아니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직위를 해제해요?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무죄추정 지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아니 기소가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징계를 해? 아니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무죄추정인데 기소가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징계를 해? 이 무죄추정 지급 아닙니다. 그런데 공소 제기할 때 이런 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위 사실을 가지고서 이게 징계사유에 해당되니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징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감봉을 한다거나 견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강등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아니 공소제기 기초로 여러 가지 비리가 있고 이 비리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니까 징계를 하는 거. 이게 무죄청원 지급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소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무죄청원 지급 안 되지만 공소제기 기초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을 거고 이 비리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니까 징계를 하는 것은 이거는 무죄청원 지급 안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판례 강좌에서 2단계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로마자 3회 무죄추정원칙의 적용 범위. 무죄추정원칙에 적용되는 범위 피고인요. 피고인. 우리 헌법가소송법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추정을 규정하고 있죠. 피고인에 대해서 여러분 한 2장 앞으로 한번 가볼래요? 3장 앞으로 가볼래요? 3장 앞으로 가면 무죄추정원칙이 보이죠? 367페이지에 그 헌법가소송법 법조문 보세요. 관련 조문. 관련 조문에 무죄추정, 누가 무죄추정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이든 소송법이든 피고인이라 되어 있죠.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고인하고 피해자 중에서 누가 더 혐의가 짙습니까? 유죄에 대한 혐의가? 피고인이죠. 피해자가 기소가 되었을 때 피고인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수사를 받고 있으면 피해자, 기소가 되면 그때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거잖아요. 피고인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대요. 그러면 아직 기소되기 전에 피해자 단계는요. 당연히 무죄 추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법에는 피고인만 무죄 추정이 규정돼 있다니까. 피고인만. 여러분 금방 보셨잖아요. 그래 피해자는 무죄 추정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피해자도 무죄 추정이 당연히 되겠죠. 이거는 해석상. 그 이야기가 밑에 나옵니다. 피해자.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줄, 그 진한 거 글자까지 읽어보세요. 예, 그 맨 첫 번부터 보면 현행법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은 당연히 인정된다. 됐죠? 언제까지요? 유죄 판결 선고 시까지 확정 시까지? 확정 시까지. 따라서 선고 이후에도 무죄추정은 됩니다.